아마 너희가 시험 범위가 자, 여기까지 갈 수도 있어. 중간고사. 그래서. 기말고사 아니에요? 기말고사 요 다음부터가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자, 먼저 이제 요, 어떻게 나올지 보니까 요거는 오늘하고 다음 시간 하면 이거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힘, 이렇게 들어갈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물질의 상태 변하면, 일단은 물질의 상태라는 것이 있지. 우리가 물질의 상태라고 했을 때, 크게 고체 상태, 액체 상태, 기체 상태로 간다. 자, 요때 물질은 어떤 물질을 얘기하냐면 순물질을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물하고 뭐 소금을 섞어가지고 소금물을 만들었어. 그러면 얘는 액체지만 얘는 순물질이 아니라 소금하고 물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물질의 상태 할 때는 순수한 한 종류의 물질만을 가지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물질의 상태는 크게 고체, 액체, 기체로 나눠진다. 그러면 이 물질의 상태가 고체, 액체, 자, 기체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체, 액체, 기체로 나누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입자 간의 배열이에요. 즉, 그 고체나 액체나 기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배열을 보게 되면 자, 고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칙적인 배열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입자들이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붙어 있어. 그래서 이렇게 규칙적인 배열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규칙적인 배열을 갖다 보니까 입자들이 가까이 있지. 가까이 있지. 그러면 입자 간에 잡아당기는 인력의 세기가 어떻게 돼요? 얘가 굉장히 크다는 거야. 인력의 세기가 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 자, 규칙적으로 붙어 있으니까 얘네들의 입자의 운동은 어떻게 될까? 붙어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움직여야 돼요. 움직일 거야. 자, 어떻게 돼? 제자리에서 그냥 떠는 진동만 한다. 이렇게 입자들이 투투투투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고체야. 규칙적인 배열을 가지고 있어. 그럼 이제 액체는 뭐냐면은, 자, 요 상태에서 입자에다가 열을 가해. 자, 항상 내가 우리 이제 수업하면서 강조한 게 뭐니? 온도가 올라가면 뭐가? 입자에 뭐가 활발해진다?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알겠지? 온도가 올라가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 그럼 입자가 막 움직인다. 많이 움직이면은 입자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입자 간의 인력은 어떻게 돼? 약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액체에다가 열을 가하게 되면 입자의 운동이 막 활발해지면서 인력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 어느 순간에 얘네들이 그 인력이 끊어지면서 떨어져 나가겠지. 그치? 그래서 막 기체로 기화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꼭 집어넣고 있고. 아니, 이건 그냥 기본으로 머릿속에. 우리가 영어 하려면 ABCD 알아야 되잖아. 문법을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야.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야. 그런 기본적인 거야. 아주. 그치. 이건 그냥 느낌적으로 그냥 내 몸에 그냥 딱 박혀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 자, 이 상태에서,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입자 간의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치? 자, 인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얘네들이 입자들이 딱딱딱 붙은 상태에서 자, 제자재 진동 운동해.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열을 가해서 온도를 올려줄 거야. 그 온도를 올려주면 어떻게 하니? 입자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겠지. 그래서 인력이 어떻게 돼요? 약간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감소하면서 인력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될까? 자, 이런 거지. 자, 저거 손 줘봐. 아니, 손 줘봐. 자, 우리 둘이 인력이 서로 잡아당긴 힘이 강하면 어떻게 돼? 가까이 붙어 있는단 말이야. 근데 이 힘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 조금씩 멀어지겠지. 힘이 약해지면, 잡아당기는 인력이 약해지면, 강하면 가까이 붙고, 약하면 조금씩 멀어진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온도를 올려줘버리면, 열을 가하면, 이제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그래서 입자 운동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증가하면서 인력이 작아져. 그러면은 요 규칙적인 배열을 가지고 있는 입자들이 어떻게 돼? 서로 멀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멀어지면서 어느 순간에 자, 이런 식으로 요 입자들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약간 불규칙한 배열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불규칙한 배열을 갖고 이때 우리가 고체다, 액체다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 고체는 뭉쳐 있으니까 얘는 흐르는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고체 상태는 규칙적인 배열을 갖고 얘는 흐름이라는 것이 없어요. 근데 열을 가해서 어느 순간에 온도를 높이고 자,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인력이 작아지고 그러면 인력이 작아지니까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이 입자들이 얘네들이 이렇게 운동하는 거야. 움직인다는 거야. 즉 고체와 액체를 구분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냐? 고체는 그 고체 자체가 흐르는 성질이 없어. 가만히 있단 말이야. 근데 얘가 어떤 열을 받아 온도가 높아져서 입자 간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이 입자들, 이 부분이 움직인다는 거야. 운동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흐르는 성질을 갖는다. 흐름을 갖는다. 자, 우리가 흐르려고 하는 성질을 조금 더 유식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까? 쟤는 잘 흐르네? 자, 그럼 우리가 과학적인 단어로 쓰면 용어로 쓰면 얘는 뭐가 크다? 땡땡성이 크네? 들으면 알 것 같은데. 땡땡성이 커. 알 것 같은데. 알 것 같지? 네. 자, 유로 시작하고 동으로 끝나. 네? 유로 시작하고 동으로 끝나. 유로 시작하고 동으로 끝나. 유현진. 동으로 끝났는데 왜 유현진이 왜 나와? 내가 그랬죠. 유로 시작하고 동으로 끝나. 그래서 땡땡성이 크대. 유식동. 뭐지 이게? 아니, 땡땡성이 크대. 잘 흐른데 땡땡성이 크대. 근데 그 땡땡이 유로 시작하고 동으로 끝나. 근데 성으로 끝난다면서. 근데 왜 유도성? 아니, 땡땡성이 크대. 그 땡땡이 유로 시작하고 동으로 끝나. 유동성. 유동성. 그렇죠. 그 유동성 했잖아요. 너 유현진이라고 그랬잖아, 뭐. 그래서 흐르려고 하는 성질을 뭐라 하냐면은 우리가 유동성이라고 그래. 유동성. 자, 그럼 이 흐름을 방해하는, 흐르지 않게 하려는 성질이 뭘까? 두 글자. 네? 두 단어, 두 개. 뭐가요? 두 글자.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 땡땡이 크대. 우리가 이제 물 같은 경우 잘 흐르지. 그래서 물은 유동성이 되게 커. 근데 물엿이나 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부으면 천천히 흐르지. 얘는 흐르는 성질이 굉장히 약하거든. 그러면 흐름을 방해하는 얘가 크다. 땡땡이 크다. 자, 점으로 시작하고 성으로 끝나요. 점성이 크다는 거야. 알지? 그래서 흐르는 성질을 유동성. 자, 이것의 반대가 뭐다? 반대가 점성. 그래서 점성은 자, 이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 알지? 바로 이제 이런 거야.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그 고체하고 액체를 구분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뭐냐면 흐르는 성질이 없으면, 자, 유동성이 없으면, 제자리에서 고정되어 있다면 얘는 무조건 고체고, 자, 이러한 흐르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얘는 뭐가 되냐면 액체라고 부른다. 그래서 고체와 액체의 가장 큰 구분하는 기준은 흐르려고 하는 성질, 흐름을 갖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있잖아, 이게 유리는 고체일까요? 액체일까요? 유리는 고체죠. 그쵸? 우리가 고체로 얘기하죠. 왜? 겉으로 보면 흐르는 성질이 없어요. 네. 그런데 꽤 많은 과학자들, 지금 중학교 과정에서 그건 안 나올 거야. 나온다면 이제 유리는 고체로 표현하지만, 고등학교 이상 대학에서 이제 수업을 할 때, 많은 이제 교수들이나 과학자들이 얘기할 때, 유리는 액체다고 한다. 왜요? 왜냐면, 유리가 가만히 놔두잖아. 그럼 얘는 중력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천천히 내려가. 완전 조금씩. 그치. 완전 조금씩 내려가. 그래서 이거 지금 실험을 어떤 과학자가 했는데 이게 거의 지금 한 몇십 년? 맞아요. 몇십 년 해가지고. 저거 그래서 이제 뭐 이게 한 방울씩
이게 뚝뚝 떨어지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응. 실험 뭐 있었는데. 있어. 그래서 그거 뭐 인터넷 보면 거기 계속 라이브로 이제 그거 하고 있대. 맞아요. 그러니까 그 떨어지는 거 중간에 계속 묻혀갖고 아직도 떨어지는 그 부분을 포착을 못했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냐면 그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고체와 액체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뭐냐? 자, 흐름을 갖냐. 흐름을 가지면 액체. 흐름이 없으면 고체다. 알겠지? 그래서 요렇게 이제 액체 상태에서 이제 흐름을 가져. 그러니까 얘는 진동도 하고, 자, 흐르잖아요. 흐르는 운동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병진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병진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운동. 알지? 그래서 요렇게. 네. 그래서 요렇게 액체 상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 액체 상태에다가 다시 또 열을 가해. 그럼 또 입자의 운동이 증가하잖아요. 자,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 인력은 더욱더 더 감소할 거예요. 그래서 더 감소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자, 여기는 인력이 이제 약하게 있어. 자, 인력이 없는 게 약하게 있다가 어느 순간에 요 입자 간의 인력이 감소하다가 완전히 입자 간의 인력이 끊어진대요. 그래서 입자 간이, 자, 이렇게 완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완전한 불규칙 운동하는 거야. 완전히 불규칙하게 되고, 자, 어쨌든 간에 액체는 여기가 그래도 덩어리 형태를 이루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액체나 기체는 공통적으로 움직여. 근데 얘는 이 상태에서는 이게 형태가 아니라 기체 입자 한 개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 덩어리는 형태를 띠니까 눈에 보이지? 근데 기체 입자 한 개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얘는 안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기체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럼 액체와 기체의 가장 큰 차이점 뭐야? 그치! 눈에 안 보이는 것이 기체고, 눈에 보이면 액체야.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안 움직여. 고체, 움직여. 그럼 액체. 자, 눈에 보이는 건데, 이제 움직이는 건데, 눈에 보이면 액체, 눈에 안 보이면? 고체. 그래, 기체가 되는 거야. 기체가. 기체, 눈에 안 보이는 건 기체야. 그래서 물을 끓였어, 주전자에. 자, 그랬더니 주전자 입구에서 스물스물 김이 나와. 자, 그럼 이 김은 액체일까요? 기체일까요? 액체요. 그렇지, 액체가 되지. 왜? 눈에 보이잖아. 움직이는데 눈에 보이잖아. 그렇지, 움직이는데 눈에 보이잖아. 그럼 액체인 거야. 자, 우리 이제 아침에 갈 때 안개 꼈어. 안개가 막 돌아다녀, 떠다니고 있어. 그럼 얘는 뭐다? 액체요. 그렇지, 액체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있잖아. 눈에 보이는데 움직여. 우리 이제 대부분 액체를 얘기하지만 이게 고체인 경우도 있어. 자, 뭐가 있을까? 자, 얘는 고체인데 워낙 이제 이게 질량이 작아서, 밀도가 작아서 공기 위에 떠다녀. 연기, 이런 것들. 연기. 왜냐면 그래서 우리가 얘가 움직이는 거,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 중에서 얘가 고체냐 액체냐 구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손을 갖다 댔을 때 젖으면 액체인 거야. 안 젖으면 고체인 거야. 그래서 연기 같은 것들, 굴뚝에 막 연기가 나잖아? 우리 종이 태울 때 막 연기 나잖아? 그러면 그 연기는 액체가 아니라 고체입니다. 알겠니? 네. 고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액체와 기체를 구분할 때 움직이는데 기체는 자, 눈에 안 보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입자 간의 거리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얘는 모든 방향으로 자유롭게 운동해요. 자, 모든 방향으로 자유롭게 운동해요. 그래서 진동 운동도 하고, 앞으로 나가는 병진 운동도 하고, 자, 회전 운동도 한다. 알지? 그래서 바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 고체가 액체, 기체 봤을 때, 자, 어떤 같은 물질에 뭐 고체가 있어, 얼음이 있어. 그러면 얼음을 물로 바꿀 거야. 그러면 얼음에다가 어떻게 해줘야 되니? 물로 바꾸려면. 이 운동을 증가시켜서 인력을 감소시켜야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뭐냐면 온도를 올려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열을 가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입자 운동을 우리가 얘기했을 때, 자, 입자 운동이 이렇게 증가하네. 자, 입자 운동이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는 얘기는 고체보다는 액체보다는 기체가 어떻게 돼요? 더 온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온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체하고 액체를 비교하면은, 액체가 온도가 더 높고, 액체하고 기체를 비교하면 기체가 더 높은 온도를 갖는다. 저 얼음하고 물 보면 어떻게 되니? 얼음은 차갑지? 물보다 차갑잖아. 그 얼음이 온도가 더 낮다는 얘기야. 자, 온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우리 온도에 대해서 이미 한번 했는데, 자, 온도는 뜨겁고 차가운 정도, 즉 열의 크기를 나타낸 척도야. 그래서 온도가 높아 열이 많아, 그래서 뜨거워. 온도가 낮아, 열이 적어, 그래서 차가워. 뜨겁고 차가운 정도. 두 번째는 온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돼?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얼음이 물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올라가야 돼요. 그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열을 흡수해야 돼요? 방출해야 돼요? 써야 돼. 그렇죠. 열을 흡수해야 돼요. 자, 물이 수증기가 돼요. 그럼 온도가 어떻게 돼야 돼? 올라가야 되겠지. 그럼 물이 수증기 되려면 열을 흡수해요? 방출해야 돼요? 그치, 열을 흡수하는 거야. 그래서 얼음이 물이 될 때는 열을 흡수하고, 물이 수증기가 될 때도 열을 흡수하고, 그럼 얼음이 수증기로 다이렉트로 변해? 그러면 이때도 온도가 어떻게 돼? 올라가겠지? 그 열을 어떻게 할까? 흡수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번에 반대로 수증기가 물이 됐어. 그럼 어떻게 돼? 이를 반대로 가니까 어떻게 되니? 온도가 낮아져야 되겠네? 그럼 수증기가 물이 될 때는 열을 흡수해요? 방출해요? 방출해요. 그치? 자, 물이 얼음이 돼? 그 온도가 더 낮아져야겠네? 그 열을 흡수해? 방출해? 방출해요. 이거 한 게 알았지? 요거 이해하면 뒤에 거 그냥 자연스럽게 다 해결이 돼.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얘기했을 때, 자, 고체, 액체, 기체. 자, 일단은 입자배열. 그래서 얘는 완전한 불규칙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얘는 모든 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여. 그래서 기체는 모든 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야. 모든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나중에 이제 응축이라는 거 배울 거야, 응축. 자, 이게 물인데 이게 공기 중으로 증발했어. 그러면 증발된 요 수증기는 기체니까 어떻게 돼? 모든 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인다, 그치? 자, 자유롭게 움직이니까 액체 물 쪽으로 움직이겠지? 그 물 쪽 움직이면서 뭐가 돼? 물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야. 우리 이거를 응축이라고 그래. 자, 기체는 모든 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쪽에 내가 향수병을 열어놨어요. 향수를 찍 뿌렸어요. 어떻게 돼? 교실 안에 다 퍼지지? 이게 바로 뭐야? 기체의 확산. 그러니까 기체는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확산이 된단 말이야. 물론 액체도 움직이지. 유동성 가지지. 그래서 물에다가 잉크 한 방울을 딱 떨어뜨렸어. 그럼 잉크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방향으로 골고루 퍼져나가죠. 잉크의 확산. 왜? 움직이니까. 유동성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확산은 입자의 운동에 의해서 나타난다. 그럼 당연히 온도가 높아질수록 입자 운동이 증가하니까 확산도 어떻게 돼요? 더 잘 일어난다. 다시 말해서 확산되는 속도, 빠르기가 어떻게 돼? 더 빠르다, 더 크다.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해됐니? 그래서 우리 앞에서 했던 그 확산, 이런 것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야.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지. 그래서 자, 우리가 물질의 상태할 때 이제 고체, 액체, 기체. 자, 필기하던가 사진 찍던가. 필기는 잘 해버려가지고. 오, 좀 필기 봐봐. 아니, 너 글씨를. 너 있잖아. 숙제 하나 더 나갈 거야. 왜요? 노트 필기. 와. 알지? 네, 영상 보는데요? 내 영상 보면서 필기를 근데 잘 안 보여요. 확대시켜. 그래도 더 안 보여요. 폰으로 확대시켜. 근데 안 보여요. 4K로 찍는데? 아니, 근데 진짜 안 보여, 흐려가지고. 뭘 흐려. 진짜 안 보여요. 4K야, 4K. 진짜 안 보여. 아닌 것 같은데. 아빠 안경 써봐. 네? 아빠 안녕. 그래도 안 보여요. 자. 잠시만요. 네. 그 영어가 있어. 아, 진짜. 필터로 바뀌어야 돼. 응?
내가 이게 용량이 많이 있어. 그 잔장만. 자, 여러분들 고체, 액체, 기체. 자, 요거 우리가 확인했지? 그래서 다시 보면 자, 물질은 입자의 배열 상태와 성질에 따라서 자, 구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일단 우리가 크게 생각하면은 고체하고 액체는 어떻게 구분한다? 움직이면 액체. 자, 움직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고체는 모양이 일정합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힘을 가해서 부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모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안 움직여요. 그럼 그건 고체가 돼요. 자, 눈에 보이는데 움직여. 자, 움직이니까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모양은 변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 모양이 변하기 때문에 액체의 모양은 무엇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액체가 담겨져 있는 용기의 모양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자, 이게 삼각 플라스크라고 그래. 자, 이런 삼각 플라스크가 이렇게 있어. 자, 그럼 내가 액체를 여기에 담으면 액체 모양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런 비커에다가 똑같은 액체를 넣었는데 이렇게 됐어. 그럼 액체 모양은 이렇게 되는 거야. 알지? 자, 요런 둥근 플라스크에다 넣었어요. 자, 담았어. 그럼 액체 모양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액체는 흐르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모양이 변하고, 그럼 그 액체 모양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 액체가 담겨져 있는 용기의 모양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알지? 바로 이런 거야. 그래서 고체하고 액체의 가장 큰 구분은 눈에 보이는데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냐. 즉 모양이 일정할 거냐 모양이 일정. 단 여기서 조심할 거는 고체지만 움직이는 것이 있어. 연기라든가 먼지라든가 자 이런 것들은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얘는 덩어리가 작아서 움직인다는 거야. 알겠니? 공기보다 가볍게 밀도가 작아서 자 입자 크기가 작아서 어떻게 돼요? 공기 중에서 떠다니니까 움직여. 자 이걸 액체라고 하면 안 돼. 알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뭐야? 단단해요. 안 움직여요. 하지만 흐르려는 성질이 있어. 무슨 성? 흐르려는 성질 무슨 성? 아까 했는데 유동성. 유동성. 자, 알겠지?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압축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 압축은 힘을 가했을 때, 부피가 감소되는 것을 압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요 힘이라는 걸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압력. 그러니까 내가 외부에서 압력, 힘을 가해서 눌렀을 때, 이 부피가 감소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뭐야? 고체는 입자들이 이렇게 빼곡하게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힘을 가하더라도 이 입자 간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고체 같은 경우는 그 부피 변화가 거의 없어. 그래서 부피 압축되지 않아요. 알지? 압축이 안 돼. 그래서 압축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뭐라 부른다? 비압축성이라고 해. 자, 비압축성. 자, 액체도 고체 입자 사이에 여기가 거리가 살짝씩 멀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자, 힘을 가하더라도 압축이 되지만 그 압축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는 거는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자, 아주 매우 조금만 압축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조금만 압축이 돼요. 그래서 얘도 거의 비압축성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거야. 맞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기체는, 자, 액체와 기체 모두 다 흐르려는 성질,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 자,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데 차이는 뭐냐? 당연히 모양이 변하고 부피 변하죠. 이게 모양이 변한다는 게 엄밀히 말하면 모양이 변화라기보다는 부피의 변화. 알지? 그러니까 기체 모양은 없어요. 왜? 기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엄연히 말하면 이제 기체는 모양의 변화라기보다는 부피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고, 자, 이게 기체는 눈에 안 보이거든. 그래서 얘는 특징이 뭐냐? 눈에 안 보인다.
자, 눈에 안 보인다. 가장 큰 건 이거야. 눈에 보이면 액체, 움직이는 것 중에서 눈에 안 보이면 기체. 그렇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부피를 측정할 수가 없지.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용기의 부피를 뭘로 표시한다? 기체의 부피로 표시하고, 자, 얘는 입자 간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온도나 압력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부피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온도, 압력에 의해서 그 기체의 부피가 변한다. 자, 온도가 커지면 기체 부피는 어떻게 돼요? 증가. 압력이 커지면 기체 부피는 감소. 샤들의 법칙, 보일의 법칙. 그래서 부피 변화가 되지. 압력 가하면 부피 줄어들지. 그렇기 때문에 압축성이라고 얘기를 해. 압축성. 그래서 압력에 의해서 부피 변화가 막 생기니까. 그래서 얼음, 나무, 돌, 철 이런 것들이 고체가 되고, 물, 식초, 기름, 주스 이런 것들이 액체, 그 다음에 공기, 산소, 질소 이런 것들은 눈에 안 보이는 기체. 알지? 바로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때마다 이제 종류들은 우리가 나오는 종쪽 외워서 좀 외워놔야 된다. 알겠지?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상태란 말이에요. 상태. 자, 우리가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세 가지 상태가 있어. 그치? 그러면 이 고체, 액체, 기체 같은 물질에서는 얘네들 간에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먼저 여기가 고체가 있네. 자, 고체가 액체로 상태 변할 때 융해라는 단어를 쓴다. 근데 융해라는 단어 외에 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 융해, 용융. 알지? 융해, 용융. 그래서 고체가 액체가 될 때 융해, 용융이고, 그러면 다시 액체가 고체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겠지. 그럼 이때는 응고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얼음이 물이 되거나, 그 물이 되는 거는 자, 융해, 용융. 그 다음에 물이 얼음이 될 때는 응고라고 표현해. 응고. 그래서 이 단어.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용어나 단어 같은 뜻을 정확히 좀 잡아가야 돼. 그래서 융해나 용융은 고체가 액체로 녹는다. 자, 여기서 녹는다는 거는 소금이 물에 녹는 그런 것이 아니야. 그건 이제 우리가 디졸브라고 그래. 자, 여기서는 고체가 액체로 녹는다는 얘기는 멜트. 영어로 멜트야, 멜트. 그래서 그 녹는 온도, 고체가 액체가 되는 온도를 우리가 멜팅 포인트라고 그래. 그게 뭐야? 멜팅 포인트. 녹는 점. 알지? 그래서 녹는다는 뜻이, 자,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 우리가 녹는다는 뜻이 표현이 두 가지가 있어. 자,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물에 녹아서 수용액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수용액이 되는 것도 녹는다라는 표현이야. 그러면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걸 때, 이때는 우리가 멜트라고 해요. 멜트. 자, 그 다음에 수용액이 되는 것은 디졸브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멜트라는 단어가 있고 디졸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 뜻 전부 다 녹는다는 뜻이에요. 녹는다. 알겠지? 그래서 녹는 점 했을 때는 여기가 바로 우리가 녹는 점. 그래서 고체가 액체가 되는 온도. 고체가 액체가 되는 이 온도를 우리가 녹는 점에서 멜팅 포인트, 그래서 MP. 자, 요렇게 이제 표현할 거란 얘기지.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거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녹는다는 것은 상태 변화에서, 이건 이제 상태 변화를 얘기할 거야. 상태 변화. 자, 이렇게 할 수 있고. 자, 그럼 이제 액체하고 기체 간에도 서로 상태 변화가 있을 거야. 자,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돼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기화라고 그래요. 기화. 그래서 기화는 두 가지가 있지. 자,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바뀌어. 이걸 뭐라고 그래? 증발. 알지? 그리고 액체 전체가 기체로 바뀌어. 그것은 끓음이라고 얘기한다. 끓음. 그래서 증발은 그 액체 표면에서 기화가 되는 거야. 표면에서 기화가 되는 거고, 끓음은 액체 전체에서 기화가 되는 거야. 바로 이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것이 기화가 되고, 그 다음에 기체가 다시 액체로 돌아가면 얘를 우리는 액화, 즉 액체화.
액체가 된다는 뜻이야.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거. 그래서 액화가 되고. 자, 그럼 이제 고체하고 기체 간에로 서로 상태 변화가 있어. 근데 이 상태 변화의 용어는 똑같아요. 고체가 기체가 되든 기체가 고체가 되든 모두 다 어떤 단어를 쓴다? 승화라는 단어를 쓴다. 승화. 승화. 그러니까 내가 여기 고체가 있는데 이 고체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요 크기가 점점 감소해. 그럼 크기가 감소하는데 이 고체가 액체가 되는 게 아니라 자, 고체에서 액체가 되지 않으면서 액체가 변하지 않으면서 크기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될까? 고체 표면에서 뭐가 된다? 기체로 승화가 된다는 뜻이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그 베스킨 라빈스 가서 이제 그 아이스크림이라고 이거 포장하잖아. 그럼 포장할 때 거기에 뭘 집어넣죠? 그렇지. 드라이 아이스 넣어준단 말이야. 그럼 드라이 아이스는 자, 가만히 놔두니까 어떻게 될까? 이 크기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것은 드라이 아이스, CO2 고체는 승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산화탄소 기체로 승화가 된다.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간에는 이러한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 알겠지?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고체, 액체, 기체를 했잖아. 고체, 액체, 기체를 했잖아. 자, 봐. 자, 온도가 올라가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은 입자 간의 인력이 약해져요. 그렇죠? 입자 간의 인력이 약해져. 그럼 이제 입자 간의 인력이 약해지다가 어느 순간에 입자 간에 그 인력이 끊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력이 잡아당긴 힘이 약해지니까 어느 순간 이게 툭 끊어져. 자, 끊어질 때 이때가 뭐가 되냐면 상태 변화가 일어날 거야. 알지? 자, 그러면 온도를 올려준다는 얘기는 얘는 열을 흡수하는 거니 방출하는 거니? 아까 얘기했잖아. 온도는 열의 척도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열이 많다는 얘기고 온도가 낮아지면 열이 적다는 얘기야. 그러면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어떤 물질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 물질에 가지는 열은 많아진다, 적어진다. 온도가 올라가는데? 그럼 그 물질이 갖는 열이 많아지는 거야. 그 물질이 갖는 열이 많아지려면 이 물질은 열을 흡수해야 돼, 방출해야 돼? 그렇지. 그래서 열을 흡수하는 거야. 우린 이거를 뭐라고 돼? 흡열이라고 얘기할 거야, 흡열. 알지? 그러면 온도가 올라갔어. 자, 고체 온도가 올라가. 그래서 고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 고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 간의 인력이 약해져. 알겠지? 입자 간의 인력이 약해져. 그래서 어느 순간에 입자 간의 인력이 툭툭툭 끊어지면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요. 뭘로요? 액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럼 고체가 액체가 되는 것이 뭐야? 융해 또는 뭐다? 용융. 자, 이런 단어를 쓸 거야. 그럼 고체가 액체가 될 때는 열을 흡수하는 거네. 자, 이번엔 다시 액체 상태에서 열을 가해 온도가 올라가겠지? 자,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액체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 액체 간의 인력이 약해져. 그래서 액체 간의 인력이 완전히 다 끊어져. 그럼 그때 뭐가 된다? 기체로 기화가 된다. 고체가 액체로, 액체가 기체로, 자, 고체가 액체로 융해가 될 때 열을 흡수하고, 자, 액체가 기체가 될 때, 기화될 때도 열을 흡수하고, 그 다음, 자, 요렇게도 갈 수가 있겠지. 이게 뭐야? 그렇지. 승화. 그럼 승화가 일어날 때는 어떻게 돼요? 열을 흡수하는 과정이야. 그래서 이 과정은 상태 변화에서 고체가 액체로, 액체가 기체로, 고체가 기체로. 자, 이때는 열을 흡수하는 흡열이고, 그래서 온도가 어떻게 돼요? 고체보다는 액체가 온도가 더 높고, 액체가 기체보다 온도가 더 높아. 이때 상태가 변하는 온도가 있지.
자, 고체가 액체로 상태가 딱 변하는 온도가 있어. 이건 뭐야, 이게? 녹는 점. 자, 뭐라고 그래? MP. 무슨 약자야? 멜팅 포인트. 알지? 멜팅 포인트. 자, 액체가 기체로 상태가 변화가 일어날 거야. 이때 어느 하나의 온도에서 상태가 변해요. 그럼 우리는 이 온도를 뭐라고 그래요? 끓는 점. 자, BP. 무엇의 약자야? 보일링 포인트. 끓는다는 것이 보일링. 그래서 보일링 포인트. 자, 바로 요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번에는 자, 물질이 열을 방출할 거야. 물질이 열을 방출할 거야. 그 물질의 온도가 내려간다. 그 온도가 낮아지니까 입자의 운동이 약해져요. 입자의 운동이 약해져. 그러면은 운동이 약해지니까 입자 간의 인력은 어떻게 되니? 커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항상 온도와 입자 간의 인력은 서로 반대다. 그러니까 입자 간 인력이 커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입자 간에 잡아당기는, 자, 입자 간에 잡아당기는 힘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입자끼리 붙는단 말이지. 자, 이때 뭐가 일어난다?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 알겠지? 그래서 자, 기체가 있어. 기체. 자, 기체 온도를 낮출 거야. 그럼 기체의 운동이 작아지면서 가까워지겠지. 부피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입자 간의 거리가 짧아져. 그러면 두 입자 간의 인력이 생기네. 그럼 기체 입자들 어떻게 돼요? 인력에 의해서 가까워지다가 어느 순간 이게 붙어버려요. 붙어요. 그래서 기체들이 이렇게 붙어.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기체가 있는데 온도가 낮아지면은 얘네들 서로 잡아당긴단 말이야. 그래서 가까워져 이렇게 붙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자, 계속 입자들이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지.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여기는 눈에 안 보여.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덩어리가 지잖아. 덩어리 지니까 얘가 바로 뭐야?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럼 이게 뭐가 돼? 액체가 돼버리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기체에서 온도가 낮아지면은 자, 어느 순간에 입자들이 뭉쳐서 액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 액체로.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 불러? 액화라고 얘기를 해. 액화. 그러면 이 액화가 일어나는 온도가 바로 뭐가 돼? 액화점이야. 액화점. 알지?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액화점이라고 하고, 다시 자, 온도를 더 낮춰버리면 어떻게 돼? 또 운동이 줄어드니까 인력이 더 강해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다가 얘네도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규칙적인 배열을 갖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뭐가 된다? 고체가 된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고체가 돼. 그래서 고체로 바뀌어버리지. 자, 그러면 액체가 고체가 되는 이 과정을 뭐라고 그래? 응고. 자, 응고되는 온도. 자, 이거를 우리는 언다고 그래서 어는 점. 영어로는 프리징 포인트라고 그래. 자, 이렇게. 자, 근데 기체가 고체로도 갈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경우도 어떻게 돼? 자, 승화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승화라고 그래. 그래서 요 과정은 뭐다? 열을 방출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상태 변화는 열을 흡수하는 상태 변화, 흡열, 열을 방출하는 상태 변화, 발열. 자, 그러면 열을 흡수하겠으면 어떻게 되니? 열을 가해줘야겠지? 여기 열을 가할 거야. 열을 가한대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물질을 가열한다고 그래요. 알죠? 그럼 열을 방출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 물질을 뭘 시키는 거야? 온도를 낮추는 거야? 냉각시키는 거야? 그래서 가열했을 때는 온도가 올라가서 입자의 인력이 약해져. 그래서 고체가 액체로, 액체가 기체로, 자, 상태 변하고 또는 고체가 기체로, 자, 냉각을 시키면은,
자, 어떻게 돼?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니까 물질을 계속 낮아진 쪽으로 열을 내보내는 거야. 열을 내보내는 거야. 그래서 물질은 자,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 온도 낮은 곳으로 이제 그래서 열은 항상 머릿속에 집어넣어.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하는 거야. 고온에서 저온으로. 그래서 주변에 물질 있지? 이 주위의 온도를 올리는 거야. 그 여기에 있는 열이 물질로, 왜? 물질 온도가 낮으니까 물질로 열이 들어가요. 그러면 물질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주위의 온도를 낮춰버려요. 그러면 주위의 온도가 낮으니까 물질 온도가 더 높겠지. 그래서 열은 물질에서 주위로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결국 물질 온도가 내려가는 거지. 자, 이것이 바로 상태 변화에서 자, 열의 출입 온도 변화다.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거 사진 찍던가 정리하던가 어쨌든 확실하게 좀 해도 자,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아, 진짜. 내가 이렇게 이제 서비스까지 하는데. 자, 이해됐습니까? 확실하게 잡아놓고 와야 돼. 그래서 이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 이때 열의 출입, 온도의 변화, 이거까지 잘 정리하고. 자, 그럼 이제 우리 이게 문제가 이제 뭐가 나올까? 각각의 상태 변화에서 얘들을 물어보겠지. 그치? 자, 그래서 먼저, 가열할 때. 자, 가열한다는 얘기는 물질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가열은 물질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열, 자, 물질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니까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고체에서 기체로. 알겠지? 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융해 또는 얘를 뭐라고 한다? 용융이라고 한다. 그럼 융해와 용융의 가장 큰 차이점 뭐냐면은 똑같이 고체가 액체가 되는 게 융해고 용융이거든?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녹는 점이라는 표현을 쓰잖아. 그러니까 고체가 액체로 상태가 변하는 그 온도가 있을 거야. 근데 그 온도가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보통 실온에서 크게 온도가 크게 뭐 높지 않으면 보통 융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 용융은 언제 많이 쓰냐? 얘를 녹이려면, 액체로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열을 가해줘야 돼. 그래서 온도가 굉장히 높은 온도가 돼야 돼. 그래서 녹는 점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녹는 점이 막 있잖아. 몇백 도씩. 막 이렇게 돼. 심한 경우 막 몇천 도씩.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보통 용융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융해도 되지만 그때는 용융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 그래서 그때는 녹는 점보다는 용융점이라는 표현도 써요. 근데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는 용융이라는 단어를 잘 쓰진 않아. 알겠지? 이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제 융해, 용융을 같이 묶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철광석 많이 들어봤지? 우리가 철이란 금속을 철광석에서 얻거든? 그럼 철광석에서 자, 여기 이제 나오잖아. 용광로 있잖아. 용광로. 뜨거운 용광로. 이 용광로 안에 온도는 1500도씨야. 그럼 1500도씨 아주 높은 온도를 가한 상태에서 철광석을 넣어줘요. 그럼 이 철광석이 그 온도에서 녹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1500도씨가 돼야지 철광석이 녹는 거야. 그럼 철광석의 녹는 점은 굉장히 높지? 그치? 1000도 이상이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녹는 점이 높은 거니까 이때는 철광석이 융해가 된다는 게 아니라 용융이 된다는 표현을 많이 쓴다. 고등학교에서는. 알겠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래서 용융이라는 것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융해라는 단어를 주로 쓸 거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자, 어쨌든 간에 고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입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입자, 움직이지 않는 입자가 이제 움직이는 유동성을 갖겠죠. 그래서 철이 녹아서 쇳물이 되면서 흐른다라는 거야. 자, 용광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열을 가해서 1500도씨가 되고, 여기에다가 철광석을 넣어줘요. 철광석 넣어주고, 뭐 이것저것 넣어줘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자, 쇳물이라고 그래. 자, 물이란 단어가 뭐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이야, 물. 그게 흐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철이 녹아서 흐르는 거야. 그래서 액체 상태의 철이 되는 거지.
액체 상태에 철이 되면서 이때 우리가 용광로에서 얻은 용광에서 얻은 철을 뭐라 하냐면 선철이라고. 선철. 많이 들어봤지? 선철, 강철. 그때 선철이 되는 거지. 자, 어쨌든 간에 자, 철이 녹아서 쇳물이 됩니다. 아, 녹아서 흐르는구나. 고체가 액체가 되는구나. 자, 아이스크림 녹아서 흘러내린다. 그치? 자, 고드름이 녹아서 어떻게 돼요? 흐르겠죠. 물방울이. 양초가 녹아서 흘러내리면 뭐가 돼요? 촛농이 생깁니다. 그래서 흐르는 것은 뭐다? 액체입니다. 눈에 보이는데 흘러요. 액체예요. 그래서 고체와 액체의 가장 큰 차이는 뭐야?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 흐르지 않는다면, 즉 부피가 모양이 일정 상태로 유지가 되면 고체. 자, 모양이 변하면서 흐르는 성질을 갖는다. 그럼 그건 뭐야? 액체. 액체 바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 그래서 얘가 이제 융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체가 기체가 되는 기화. 자, 그러니까 얘는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데 기체 눈에 안 보이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얘는 액체 크기가 줄어드는 거야. 액체 크기가 줄어들면 돼. 그럼 이것은 바로 기화가 돼요. 그래서 젖은 빨래가 말라요. 그럼 빨래에 있는 물이 없어지죠. 물의 크기가 줄어드는 거야. 그치? 증발이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증발이라고 그래. 증발. 자, 물이 끓었어. 물이 끓어 수증기가 돼. 그래서 라면 먹으려고 이제 냄비에 물을 넣고 했는데 깜빡했어. 보니까 어떻게 돼? 물이 끓어서 이제 다 날아가면서 없어지는 것도 있잖아. 가끔 보면. 그러니까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돼. 이건 이제 우리가 끓음이라고 하죠. 자, 기화입니다. 그래서 기화는 증발, 끓음 두 가지가 있어. 자, 손등에 알코올을 발랐어. 근데 알코올이 어떻게 되니? 시간 지나면 없어지지.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액체가 사라지는 거야. 액체 크기가 줄어드는 거야. 자, 어항 속에 물이 증발해서 물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지. 자, 액체의 양이 줄어드는 거야. 이것이 전부 다 뭐다? 기화다. 기화다. 그래서 기화는 뭐다? 액체 크기가 작아지거나 없어지는 거. 자, 그 다음에 융해는 뭐야? 고정된 놈이 흐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고체가 흐르면 그것은 뭐다? 액체로 융해가 됐다. 알겠지? 자, 그럼 승화야, 승화. 자, 승화는 고체가 기체가 되니까 얘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고체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알겠죠? 고체 크기가 줄어들고요. 이때는 액체는 관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액체가 관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체 크기가 줄어들어요. 자, 우리가 냉장고에 냉동칸에 보면은 얼음 우리가 있지. 얼음을 보관하잖아. 얼음 만든 다음에 얼음통에 놓지. 그러면 얼음통에 있는 얼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크기가 점점 어떻게 될까? 줄어든단 말이야. 그럼 그 얼음이 물이 됐다가 없어지는 거야?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얼음 자체에서 크기가 줄어들어요. 그럼 얼음 표면에서 어떻게 돼요? 고체 상태의 이 물이 수증기, 기체 상태의 수증기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체 크기가 줄어드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 그래서 영하의 날씨에 그늘에 있는 눈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크기가 어떻게 돼? 줄어든다. 옛날에는 우리 건조기라든가 이런 게 없었잖아. 그래서 빨래를 밖에다가 널었단 말이야. 겨울철에. 그럼 빨래가 얼어. 그 툭툭 치면은 딱딱해져.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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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거 어릴 때 그거 해봤어? 내가 이제 어릴 때 살았던 시골이 거기 강이 있었거든. 금강이거든? 그럼 겨울에 강이 얼잖아. 그럼 애들하고 나가서 막 썰매 타고. 깨지면 어떡해요? 응? 깨지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 봄철에 한 2월 달에 그래서 그 얼음에서 이제 놀다가 뭐 깨져가지고 막 죽는 애들도 있어. 죽는 애도 봤어요? 아니, 나는 안 봤고. 근데 죽는 애들 가끔씩 있고. 근데 한겨울에는 괜찮아. 이게 두껍기 때문에 안 깨져.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이제 막 애들 막 가고, 그 다음에 고무 갔다가 막 이제 막 나무 가지고 와서 아이스하키처럼 막 이렇게 놀고. 와, 넘어지면 뭐 어릴 때니까 뭐 상관없잖아. 넘어지면 깨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동네 이제 그 이제 큰 도로 있잖아. 그 약간 언덕배기가 있어. 그 눈이 오잖아. 그 이제 그 막 비닐 가지고서 이제 막 눈썰매처럼 타고 막 그랬었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럼 나프탈렌, 자, 요거 체크합시다. 나프탈렌. 자, 우리가 고체 중에서, 눈에 띄게 승화가 잘 일어나는 고체가 있어. 그래서, 나프탈렌하고 드라이 아이스, 그 다음에 아이오딘. 자, 얘네들은 승화가 굉장히 잘 돼. 그래서 승화가 잘 되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승화성 고체라고 한다. 즉, 고체 크기가 눈에 띄게 팍팍팍팍 줄어든다. 눈에 띄게 팍팍팍팍 줄어든다. 표면에서 승화가 굉장히 잘 일어난다. 맞죠? 승화가 굉장히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옷장 속에 나프탈렌. 자, 이거는 뭐냐면 방충제, 방향제야. 그래서 지금은 나프탈렌은 거의 안 쓰지만 옛날에 이제 그 화장실이 뭐냐면 푸세식이었다면 푸세식. 또는 이제 우리 이제 이거 이제 쭉 앉아서 하는 거 있잖아, 변기. 그러면 여름에 어떻게 돼? 냄새 막 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막 모기라든가 벌레라든가 그체 막 그 있잖아.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이제 자, 요런 이제 어떤 망 같은 데 있어. 망 같은 데 이게 이제 요렇게 돼 있는 게 하얗게 된 거 있어. 여기 이제 이게 메란을 놓는단 말이야. 그럼 여기 나프탈렌이야. 그럼 얘가 승화되면서 나프탈렌 기체들이 막 떠돌아다니면서 냄새들 제거하고, 자, 이러면 여러 가지 벌레라든가 모기들을 내쫓는 거야. 자, 시골의 푸세식 같은 경우는 진짜로 막 이제 땅을 이렇게 파. 그 여기 이제 나무 판대기를 갖다 댄다. 여기 이제 요렇게 해서 해. 그 여기 앉아가지고서 이제 그 똥이 툭 떨어져. 자, 시골이잖아. 그래서 뭐 8월, 9월 달 되잖아. 밤에 화장실 가면 되게 무섭다. 막 뭔가 막 뛰어다녀. 귀뚜라미. 너 이 귀뚜라미 봤니? 오우씨, 막 이렇게 생긴 거지, 그치? 귀뚜라미 막 이런 것들. 자,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그리고 드라이 아이스, 그리고 이제 CO2 이산화탄소 고체.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는 뭐다? 이산화탄소 고체. 자, 얘네들은 자, 승화성이다. 그래서 얘네들이 뭐냐면은 특히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경우는 고체가 기체가 되니까 주변의 열을 어떻게 돼요? 흡수하죠. 그럼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되니? 내려간단 말이야. 그래서 냉각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지. 자, 그럼 이번에는 자, 가열할 때야. 온도가 올라갈 때 했고, 그럼 이번에는 이제 냉각할 때, 온도가 낮아질 때. 자, 냉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 냉각이라는 거는 자,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는 거야. 주위의 온도가. 그러니까 주위의 온도를 낮추니까 열이 어디로 이동하냐면은 물질에서 주위로 열이 이동하는 거야. 알지? 그러니까 열이 물질에서 주위로 이동하니까 이 물질의 온도가 어떻게 되니? 그래서 같이 낮아지는 거야. 같이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물질의 온도가 낮아지는 거. 그래서 낮아지다 보니까 액체가 고체로 응고가 되네. 액체가 고체로 응고가 되네. 그래서 냉동실에 물을 넣으면 이 물이 어떻게 되니? 얼지. 양초를 타고 흘러내린. 자, 흘러내린다는 얘기는 액체인데 얘가 어떻게 돼? 굳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굳었기 때문에 뭐가 됐다? 고체가 됐단 말이지. 자, 우리 이제 고깃국 같은 거나,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곰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치? 곰국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 그리고 가만히 이제 놔두면은 위에 표면에서 어떻게 돼? 기름 덩어리 올라가서 굳죠. 자, 굳는다라는 건 뭐야?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야. 자, 고체하고 액체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그랬어? 움직이면은 액체고 움직이지 않으면 고체라고 그랬지. 그치? 모양을 유지한 채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래서 굳는다는 얘기는 고체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름이 어떻게 돼요? 액체인 상태인 기름이 고체도 굳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구분할 때 특징을 잡으라고. 녹는다라는 거는 흘러내린다, 흐른다는 뜻이고요. 자,
응고된다. 자, 응고가 된다는 얘기는, 즉, 고체가 된다는 얘기는 굳는다는 얘기예요. 즉, 움직이는 것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지. 흘러내리지 않고 그냥 멈춰버리는 거야. 그래서 굳는다. 고체. 자, 이거 구분해서 잘 해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액체에서 기체로, 기체에서 액체로 이제 액화라지, 이거 액화. 자, 얼음물이 담긴 컵 표면. 자, 여기 얼음물 있어요. 그럼 얘는 온도가 0도씨야. 자, 주변의 공기. 자, 공기의 온도가 25도씨입니다. 그러면 요게 공기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럼 요 공기에 이제 수증기가 있어. 자, 수증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면서 요게 탁탁탁 부딪히겠지. 그 부딪히면서 이 수증기의 온도가 어떻게 되니? 조금씩 내려간단 말이야.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면서 자, 얘가 0도씨에 도달하면 맞지? 아니지. 0도씨에 도달하는 게 아니지. 그러면 이제 얼음이 되는 거고. 자, 온도가 내려가니까 수증기 간에 인력이 커져버려. 그래서 요 수증기들의 자바닥에 힘이 커져버리고 어떻게 돼? 점점 가까워지다가 붙어버려. 그래서 이 붙어서, 자, 요렇게 붙어가지고서 어떻게 돼? 덩어리 집니다. 자, 그럼 뭐가 돼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유리컵 표면에 이런 식으로 뭐가 맺혀요? 물방울이 맺혀버리는 거예요. 자, 이건 뭐야? 온도가 낮아져서 기체가 뭘로 바뀌는 거다? 액체로 바뀌는 거다. 자, 이것이 이제 액화인데, 액화 중에 액화 두 개가 있어. 자, 온도가 낮아져서 액화가 됐지. 이걸 뭐라고 한다? 응결. 응결. 알겠지? 그래서 이걸 응결이라고 하고, 나중에 이제 이 응결에 대한 것은 중3 때 배워. 중3때요? 중3 1학기 때 배워. 중3 때 배우는데, 1학기 때 배워, 1학기 때. 중간고사 시험범위야, 이거. 자, 이게 아침에 밖에 나가면 안개 끼지. 그러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어떻게 해야 되니? 새벽에 기온이 뚝 떨어지잖아. 그래서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의 온도가 낮아져서 수증기 간의 인력이 커져서 붙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작은 물방울이 맺혀서 어떻게 돼? 얘네들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떠다니는 거야. 그게 안개야. 자, 온도가 더 떨어져요. 더 떨어지게 되면 이제 더 많이 뭉치겠죠. 그러니까 얘는 무거우니까 공기 중에 떠돌지 못해요. 이 물방울 입자들이.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어떻게 돼? 풀잎이나 이런 데 맺혀버린단 말이야. 그게 바로 뭐야? 이슬. 그게 이슬이야. 근데 온도가 더 많이 떨어졌어. 영하의 온도 떨어져. 그러면 풀방울이나 이런 데 잎사귀에 맺혔던 것들이 어떻게 되니? 얼어버리는 거야. 그게 바로 뭐야? 설이 내린다고 하잖아. 바로 그 얘기야.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면서 작은 물방울이 생겼어요. 공기 중에 떠다녀요. 그게 바로 뭐야? 안개. 자, 온도가 조금 더 많이 내려갔어. 그래서 작은 물방울 입자들이 더 커져. 얘는 무거우니까 어떻게 돼? 떨어지면서 맺혀버려요. 이슬. 그래서 우리는 이 응결이 되는 온도를 뭐라고 그래? 이 응결이 일어나는 온도를 이슬이 맺히는 온도라고 그래서 이슬점이라고 그래. 이걸 이슬점이라고 그래. 자, 이거는 우리 중3 때 배울 거다. 다 연결되는 거야, 개념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언제 배운다? 중3, 1학기 때. 중2 방학인데 겨울 방학은 뭐예요? 몰라. 봐서 알아. 봐서 봐야지. 왜냐면 너희가 잘 따라오고 내가 시킨다면은 중학교 때 미래 고등부 선행을 할 수가 있어. 고등이요? 고등학생 여기 있어요? 있지.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슬점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알겠지? 바로 이제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번 중간고사 시험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너희 쭉 그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때가 이제 결정이 되니까 중간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첫 시험을 잘 봐야 돼. 그리고 넘겨야 돼요. 그리고 넘겨야 돼. 중간고사. 잘 봐야 돼. 무조건 시험은 항상 첫 시험을 잘 봐야 돼. 왜요? 그게 희한한 거야. 왜냐면 첫 시험에 의해서 그 다음 시험 점수들이 거의 결정이 되더라고. 20점이면 뭐예요?
아, 그러니까 100점 나왔을 때 100점. 항상 100점 맞는 습관. 중학교 때는 100점 맞는 습관을 좀 들여. 왜냐면 중학교에는 이게 시험 문제 난이도 아주 어렵지 않아.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다 이제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이제 실수를 누가 적게 하고. 아, 뭐 쓰는 거라는데. 아니, 너희들 다 객관식이야. 객관식 뭐예요? 오마 중학교는 서술형 없어. 다 그냥 1번, 1, 2, 3 보기가 좋아질 거야. 선생님은 근데 주관식이라. 모르죠. 이번 바뀌었는지. 어쨌든 지금 현재 2학년, 3학년 다 객관식이야. 와, 좋겠다. 이제 이거 찍어도 맞을 수 있다. 찍는 문제 없어. 찍는 문제 없어. 찍는 문제 없어. 자. 응결. 그래서 온도가 낮아져서 액화되는 게 응결이 알겠지? 온도가 액화되는 게 응결이야. 그래서 이거 물방울이 맺힌대요. 이슬방울이 맺힌대요. 자, 다음. 라면을 먹을 때나 겨울철에 실내에 들어오면 안경에 뿌옇게 김이 서린다. 자, 그럼 왜? 안경의 온도가 실내 온도보다 낮다는 얘기야. 그래서 실내 공기에 있는 수증기가 안경에서 뭐가 돼요? 요 과정에 의해서 응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응결이 된다는 거죠. 요 과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실내 공기에 있는 수증기가 차가운 안경하고 접촉하면서 수증기 온도가 내려가. 그래서 응결이 되면서 뿌옇게 되는 거야. 김이 서리는 거 알겠지? 그래서 김 서리는 것이 바로 이제 요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겨울철에 히터를 딱 켜고 막 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자동차에 사람 많이 탔을 때 차 안에 창문에 막 김이 서린단 말이지. 왜? 밖에는 영하의 굉장히 추운 온도거든? 추운 온도잖아. 근데 히터를 트니까 어떻게 돼? 자동차 안은 따뜻해진단 말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탔으니까 우리가 숨을 내쉴 때 어떻게 되니? 그 내쉬는 공기에는 수증기가 포함이 돼 있거든. 그럼 이 수증기가 이제 창문에 딱 부딪히면서 창문은 밖에 영하의 온도 때문에 차갑지? 차가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요 과정에 의해서 물방울이 맺히면서 김이 서리는 거야. 김이 서리는 거야. 그래서 이 김이 서리니까 어떻게 돼? 바깥 창가 쪽으로 이제 에어컨이라는 이걸 튼단 말이야. 왜? 증발이 잘 되는 조건이 뭐야? 즉, 액체가 기체로 날아가기 위한 조건. 온도가 높거나 바람이 세게 불거나 건조할 때지. 그래서 바람을 세게 불면서 이 창문에 서려 있는 이 김을 날려버리는 거야. 증발시키는 거야. 바로 이런 거예요. 알겠지? 자, 기체가 액체로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기체가 고체로 되는 거죠. 기체가 고체로 승화되는 거야. 자, 냉동실 벽면이나 안쪽 추운 겨울철 유리창에는요, 성해가 생깁니다. 성해는요, 그냥 고체 상태 얼음이라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것이 아주 잘게,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얼음은 큰 덩어리를 이루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아주 작은 크기의 얼음이라고 생각하면 돼. 얼음, 우리가 서리처럼.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냐면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들이 이제 벽면에 딱 붙어. 자, 차가운 겨울철에 온도가 뚝 떨어지겠지? 그래서 물이 돼야 되는데 물이 되지 않고 다이렉트로 어떻게 돼? 얼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얼음 바뀌어버리니까 큰 덩어리가 얼음 되는 게 아니라 작은 덩어리들이 얼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작은 크기의 얼음으로 됩니다. 자, 서리가 내린대요. 그럼 서리는 뭐냐? 기온이 뚝 떨어지면 이게 액체인 물이 되고 고체로 가야 되는데 기온이 너무 갑자기 뚝 떨어지잖아. 그러면 기체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어떻게 돼요? 고체로 넘어가 버려. 그래서 서리도 무슨 현상이다? 승화 현상이다. 알겠니? 수증기가 얼음으로 바뀌는 승화 현상이야. 알지? 그 다음에 겨울철 높은 산에서 수증기가 나무에 얼어붙어서 만든 나뭇잎의 형태가 우리가 상고대라고 그래.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승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됐니? 자, 김과 수증기의 차이. 뭐야? 김은 이제 눈에 보이는 액체. 수증기는 눈에 안 보이는 기체. 그 눈에 보이지
보이냐 안 보이냐. 항상 액체와 기체 차이는 뭐다?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양초잖아요. 자, 양초 심에다가 불을 붙이기 전에는 양초는 뭐니? 고체지. 양초가 안 흐르지 않잖아. 불을 붙이지 않는 이상. 자, 심에다가 불을 붙여요. 그럼 고체의 양초가 녹아 들어가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연료가 불이 붙는다. 자, 불이 붙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기체가 연소가 되는 거야. 기체가 연소가 되는 거야. 그 여기 양초가 있지. 자, 여기 심지가 있어. 자, 우리 심지에 불을 붙일 거예요. 그 양초가 여기에 녹아 흐르죠. 그래서 여기 양초가 이제 녹아 흐를 거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고체가 액체가 돼. 그러면 요 심지의 불에 의해서 이 액체가 뭘로 바뀌니? 기체가 바뀌고요. 이 기체가 타면서 이 심지 주변에 불이 붙는다는 거야. 알지? 자, 그래서 흘러내리는 거, 양초가 탈 때 흘러내리는 것은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 알겠지? 그래서 촛농이 됩니다. 융해돼요. 자, 이 촛농이 자, 심지를 타고 올라가 심지 끝에서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기체로 바뀌면서 불이 연소가 되지? 기화야. 자, 그럼 흘러내린 촛농이 어느 순간에 굳어버리지? 굳어서 어떻게 돼? 여기 양초 옆에 딱 붙잖아. 흐르지 않지? 응고됐지?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기억해. 흘러내리는 거는 액체다. 흘러내리는 것이 멈춰서 굳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 굳는다가 굳는다. 씨. 어쩔 수 없다. 내 손가락 탓해. 응고. 맞지? 자, 액체 크기가 점점 줄어들어요. 기화. 알겠지? 자, 바로. 자, 그러면 승화성 물질은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지 않고 고체에서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고체에서 기체니까 액체 상태로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고체에서 다이렉트로 뭘로 바뀌어? 기체로 변하는 거를 우리는 승화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승화성 물질 세 가지를 기억해. 아이오딘, 드라이 아이스, 나프탈렌. 알지? 그래서 나프탈렌은 방충제 또는 방향제로 많이 쓰이고요. 자, 드라이 아이스는 냉각제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자, 아이오딘 같은 경우는 여기는 소독약으로 많이 쓰인다. 그래서 요 아이오딘 할 때 우리 그 빨간 약이 있지. 아, 그 소독. 그때 거기에 요오드 딩크라고 해서 알코올에다가 아이오딘을 넣어준 거야. 섞어서 만든 거야. 에탄올에다가. 그래서 아이오딘은 소독약으로 많이 쓰인다. 자, 이것이 이제 승화성 물질이다. 자, 됐습니까? 자, 이제 우리 개념하기 펴봐. 우리 교재 펴봐. 거기 개념 확인 있지? 몇 페이지냐? 3페이지. 자, 보자. 자, OX네. 자, 고체는 압축이 되냐, 안 되니?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비압축성이야. 자, 액체는 흐르려는 성질, 모양을, 자, 형태를 가지고 있고 흐르려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흐르려는 성질 때문에 자, 부피는 일정하지만 모양은 변합니다. 그래서 액체의 모양은 담겨져 있는 용기의 모양이 돼요. 자, 기체는 흐르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모양과 부피는 일정하지 않죠. 거기다 또 부피는 온도와 압력을 받는 압축성이 되지. 자, 다음 금은 우리가 고체, 액체, 기체를 구분할 때 잘 생각해. 형태가 있으면서 변하지 않아. 그럼 고체. 자, 형태가 있는데 움직여. 그럼 뭐야? 액체. 기체는 눈에 안 보여. 금. 눈에 보이는데 안 움직이잖아. 고체. 자, 식초. 눈에 보이는데 움직이지. 산소. 눈에 안 보이죠. 모래. 눈에 보이는데 얘는 고정된 모양을 갖고 안 움직이죠. 고체. 우유. 움직이죠. 액체. 에탄올. 움직이죠. 액체.
설탕 안 움직이지? 고체. 이산화탄소 눈에 안 보이네? 기체. 그러니까 이걸 구분할 때 외우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을 가지고 찾으란 말이야. 눈에 보이는데 안 움직여? 고체. 눈에 보이는데 움직여? 액체. 식초 움직이잖아. 우유 움직이잖아. 에탄올, 알코올 움직이잖아. 액체. 눈에 안 보여? 그럼 무조건 얘는 뭡니까? 기체가 됩니다. 확실하게 기준을 잡아서 구분을 좀 해둬라. 자. 자, A, B는 전부 다 뭐다? 승화다. 왜? 고체, 기체 간에는 다 승화야. 자, 기체가 액체가 되어 액화. 자, 액체가 기체가 되어 기화. 자, 고체가 액체가 되어 융해. 또는 용융이라고 하는데 우리 융해만 쓰자. 액체가 고체가 되어 응고. 그치? 자, 이때 가열. 자, 온도가 올라가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체가 액체, 액체가 기체, 고체가 기체. 요게 해당하는 거. 그래서 뭐야? E. 자, C. 그 다음에 B. 알겠지? 3번은 정답이 뭐예요? 저기 적어놨잖아. 응. 자, 이런 식으로. 자, 찾아주면 됩니다. 됐니? 자, 다음. 자, 상태 변화의 종류를 쓰세요. 자, 고두등 고체가 녹았네? 뭐다? 융해. 자, 이슬이 맺혔어? 이슬이 맺혔어? 액화. 자, 성해가 생겼네? 승화. 자, 기름이 굳었네? 굳으면 뭐야? 안 움직이니까 응고. 자, 아세톤, 액체 양이 줄어드네요. 기화. 자, 고체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액체로 안 바뀌고요. 승화. 자, 다시. 구분, 이거. 이런 것들. 확실하게.